돈을 잘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재테크 이런 게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재테크는 아니에요. 재테크는 수십 년 이상 꾸준히 해야 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땐 쓰고 아낄 땐 제대로 아끼고 하면서 즐겁게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철저히 지출을 통제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급 호텔 등으로 호캉스 같은 걸 가고 또 자기 개발에도 투자하고 스스로 보상을 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균 저축률을 보면 번 거에서 60%, 많게는 70%까지 저축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만의 확고한 돈 쓰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득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소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번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고해 볼 수 있는 팁을 실제로 제가 돈을 쓸 때 어떤 원칙하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끼고 모으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지출 통제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꿀팁도 같이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산을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머리 아프게 처음부터 예산을 설정하라 그러냐. 근데 매달 예산을 설정해서 소득과 지출을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몰라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알면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예산을 단순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액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뭐 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근데 아닙니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매일 또는 주간 간격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은행 계좌나 금융 앱들을 통해서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과 비교해서 지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출을 조절하고 효과적인 지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연함이에요. 지출 통제는 엄격한 규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끔 즐거운 활동이나 소비도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일정 금액을 즐길 수 있는 용도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하면 지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거예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필요한 물건인지 갖고 싶은 물건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소비를 한다 그러면 백화점 가는데 멋진 시계가 있어요. 저는 시계 좋아하니까 너무 이뻐요. 세일하네? 지갑 열고 바로 카드 긁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사게 되는 거죠. 세일을 하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렇게 결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출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럼 꼭 필요한 물건만 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다 그럼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되면 집에 와서 그 물건을 방치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쓰게 되고요.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이었는데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산 거였어. 이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큰 지출을 피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양한 쿠폰들을 많이 챙기잖아요. 2,000원 할인 쿠폰, 5,000원 할인 쿠폰. 근데 정작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살 때는 그냥 막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손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사치는 즐기되 큰 지출을 차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백화점 가서 무슨 명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코트를 산다거나 사실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한 5년 정도 된 세단이에요. 요즘에는 좀 캠핑도 다니고 싶고 해서 SUV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캠핑을 그렇게 많이 즐기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봐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거거든요. 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자동차라는 건 감가가 되는 지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지 않는 거죠. 대신 내가 쓸 수 있는 거 가족들과 기념일날 아니면 또 의미 있는 날에 좋은 뷔페를 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케이크를 사 먹는다든지 이런 작은 사치를 즐기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할인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지출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경험을 사는 겁니다. 저는 여행이나 책, 자기계발 뭐 이런 것처럼 경험이 남거나 추억이 남거나 혹은 뭐 지식이 남는 이런 소비를 좋아해요. 만약에 50만 원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성비 좋은 여행을 가는 방법을 좀 찾아서 어디 뭐 동남아를 갔다 왔어요. 아니면 가까운 뭐 제주도라도 갔다 왔어요. 일본이라도. 그러면 나에게는 추억도 남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만 원으로 내가 백화점에서 뭐 명품 티셔츠 하나를 샀어요. 명품 바지를 하나 샀어요. 뭐 신발 샀어요. 그 옷을 사는 순간에는 행복하겠지만, 그리고 뭐 그 옷이 두고두고 오래 입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경험이나 추억을 바로바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책을 사고 자기 개발을 하고 운동을 한다? 이런 비용에 투자하는 거는 결국 내 몸도 좋게 하고 나를 지적으로 만들어주는, 나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돈을 쓸 때는 가치에 기반해서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게으른 비용들을 좀 경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안 써도 되는 비용들, 저는 그런 비용들을 게으른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택시비, 관리비, 연체료, 뭐 ATM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미팅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잡히면 빠르게 이동해야 될 일들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이 비용은 게으름 때문에 생긴 비용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틈새 지출들만 줄여도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제가 좋아하는 일에 저는 연 예산의 한 7, 80%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캉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시계 이런 것도 좋아해요. 뭐 어떤 분은 커피, 뭐 쇼핑, 뭐 미용실 가는 거, 낚시, 캠핑, 게임 등등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겠죠. 사실 여력만 되면, 그리고 또 돈만 많으면 다 쓰고 싶지만 어쨌든 한정된 소득 안에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절약도 해야 되고 종잣돈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순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좀 적어봐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1, 2위에 있는 것들이겠죠. 예, 거기에 있는 것들에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에 7, 80%를 올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나를 위한 비용으로 200만 원 쓰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한 달에 뭐 한 16만 원, 7만 원 정도를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저는 시계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 1년에 하나 좀 한 200만 원대 시계를 하나 구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피아노가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를 하나 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짜투리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비용을 좀 줄이거나 항목들을 줄여야 돼요. 아니면 횟수를 줄이시든지 어떻게든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꼭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쓰고 나머지는 통제를 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예, 정리정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했던 거이기는 한데, 저도 제 방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정리를 많이 해도 계속 문구류가 쏟아져 나와요. 제가 문구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볼펜, 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산 펜들, 되게 의미 있는 펜들이죠. 그런 의미 있는 펜들과 노트들 이런 것만 해도 거의 지금도 한 50개, 100개 정도가 남아요.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펜을 또 사게 되고 노트를 또 사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필기구뿐만이 아니겠죠. 특히 이제 옷이나 아니면 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해주는 습관, 그리고 내가 자주 정리하지 못한다면 가끔 한 번씩이라도 확 뒤집어서 그런 것들을,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정리하는 습관들을 기르면 내가 정말로 잘 쓰겠다라고 해서 사놓고 못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이거 분명히 하얀 티가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하얀 티를 또 샀네, 이런 일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내가 안 쓰는 것들을 싹 치우고 내가 쓰는 것들이 시야에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저는 지출을 통제하면서 어떤 지출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왔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팁을 얻어서 그걸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